우리 현대소설 현진건 작품선 빈처 1. 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창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 하다가 물어보았다. 모번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 하려는 것을 알미라.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는 없고, 그래도 줄이면 시장할 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여 밀거나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모번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라. 나는 입맛을 쩝쩝 다시고 펴던 책을 덮어놓고 후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내었건만은 이슬을 실은 듯한 밤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키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은데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비인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비라 먹을 거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이 두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 번 후 한숨을 내쉬며 왼팔을 비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내가 막 곤연 한개를 피워물 적에 한성은행 다니는 T가 01이라고 놀러왔었다. 친척은 다 멀지 않게 살아도 가난한 꼴은 보이기도 싫고 찾아갈 적마다 무엇을 꿰어내라고 조르지도 아니하였건만, 행여나 무슨 구차한 소리를 할까 봐서 미리 방패막이를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듯하여 나도 발을 끊고 따라서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다만 이 T는 촌수가 가까운 까닭인지 자주 우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성실하고 공순하며 설설한 소사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이었다. 동년배인 우리 둘은 늘 친척 간의 비교거리가 되었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이 항상 좋지 못하였다. T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진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것이야. 그러나 K, 내 이름. 는 아무짝에도 못 쓸 놈이야. 그 잘난 업문 섞어서 무엇라고 끄적거려 놓고 제주제에 무슨 조선의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실업의 아들놈. 이것이 그네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하는 소리가 까닭없이 그네들의 비위에 틀린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네들의 생일이나 혹은 대사 때 돈 한 푼 이렇다는 일이 없고, T는 소위 착실히 돈벌이를 하여가지고 국수 밥솔에나 보조를 하는 까닭이다. 얼마 안이 되어 T는 잘 살 것이고 K는 거지가 될 것이니 두고 보아. 오촌 당숙은 이런 말씀까지 하였다 한다. 입 밖에는 아니내어도 친부모 친형제까지라도 심중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부모는 달라서 화가 나시면 네가 그리 하다가는 말경의 비렁뱅이가 되고 말 것이야 라고 꾸중은 하셔도, 사람이란 늦봉 모르느니라.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느니라 하시는 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아도 하는 수 없는 놈이라고 단념을 하시면서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축원하시는 것을 알겠더라. 여하간 이만하면 T의 사람됨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러고 그가 우리 집에 올 것 같으면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며 힘써 재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 단 둘이 고적하게 그날그날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웠었다. 오늘도
그가 활발하게 집에 쑥 들어오더니 신문지에 싼 기름한 것을 이것 봐라 하는 듯이 마루 위에 올려놓고 분주히 구두꾼을 끄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물어보았다. 저 제처의 양산이야요. 쓰던 것이 벌써 다 낡았고 또 살이 부러졌다나요?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 하면서 대답을 한다. 그는 나의 아내를 보며 돌연히 아주머니 좀 구경하시렵니까? 하더니 싼 종이와 집을 벗기고 양산을 펴보인다. 흰 비단 바탕에 두어 가지 매화를 수놓은 양산이었다. 검정이는 좋은 것이 많아도 너무 칙칙해 보이고 회색이나 누렁이는 하나도 그것이야 싶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산걸요. 그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살 수가 있나 하는 뜻을 보이려고 애를 쓰며 이런 발명까지 한다. 이것도 벅 좋은데요. 이런 칭찬을 하면서 양산을 펴들고 이리저리 홀린 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의 눈에는 나도 이런 것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역력히 보인다. 나는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와락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며 아내의 양산을 보는 양을 빙그레 웃고 바라보고 있는 T에게 여보게 방에 들어오게 그려. 우리 이야기나 하세. T는 따라 들어와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며 자기 월급이 오른 이야기며 주권을 몇 주 사두었더니 꽤 이익이 남았다든가 이번 각 은행 사무원 경기회에서 자기가 우월한 성적을 얻었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었다. T를 보내고 책상을 향하여 짓던 소설의 결미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여보! 아내의 떠는 목소리가 바로 내 귀 곁에서 들린다. 핏기 없는 얼굴에 살짝 붉은 빛이 돌며 어느 결에 내 곁에 바싹 다가앉았더라. 당신도 살 도리를 좀 하셔요. 나는 또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번쩍이며 불쾌한 생각이 벌컥 일어난다. 그러나 무엇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묵묵히 있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보아야죠. 아내가 T의 양산에 단단히 자극을 받은 것이다. 예술가의 첫 노릇을 하려는 독특한 결심이 있는 그는 좀처럼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상당한 자극만 받으면 참고 참았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럴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가 어쩐지 좋지 못하였다. 이번에도 그럴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또한 불쾌한 생각을 억제키 어려웠다. 잠깐 있다가 불쾌한 빛을 드러내며 급작스럽게 살 도리를 하라면 어찌할 수가 있어.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아이고 차차란 말씀 그만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짙어가며 전에 없던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고이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낸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막버리꾼한테는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오랬어?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몰풍스럽게 소리를 꽥 질렀다. 에그! 살짝 얼굴빛이 변해지며 어이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러지며 한 방울 두 방울 방울방울 눈물이 장판 위에 떨어진다. 나는 이런 일을 가슴에 그리며 그래도 내일 아침거리를 장만하려고 옷을 찾는 아내의 심중을 생각해 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픈 생각이 가을바람과 같이 설렁설렁 심고를 분지르는 것 같다. 쓸쓸한 빗소리는 굵었다 가늘었다 의연히 적적한 밤공기에 더욱 처량히 들리고 그리 만진 등피 속에서 비추는 불빛은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우는 듯 조는 듯 구차히 얻어산 몇 권 양측의 표제 금자가
번쩍거린다. 2. 장 앞에 초연히 서 있던 아내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릴 듯 말 듯 모관의 소리로 옳지. 참 그날 쳐졌어? 아니야요. 벌써 저 인천 사시는 형님이 오셨던 날. 아내가 애써 찾던 그것도 벌써 전당포에 고운 먼지가 앉았구나. 종지 하나라도 차근차근 아랑곳하는 아내가 그것을 잡혔는지 아니 잡혔는지 모르는 것을 보면 빈곤이 얼마나 그의 정신을 물어뜯었는지 가히 알겠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가슴이 어째 답답해지며 누구하고 싸움이나 좀 해보았으면, 소리껏 고함이나 질러보았으면, 실컷 울어보았으면 하는 일종 이상한 감정이 부글부글 피어오르며 전신에 이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듯 옷이 어째 몸이 끼이고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점점 구차한 살림에 실증이 나서 못 견디겠지.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그 개슴츠레한 눈이 둥그레지며 예? 어째서요? 뭘 그렇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함을 따라 나는 흥분의 도가 점점 짙어간다. 그래서 아내가 떨리는 소리로 어째 그런 줄 아셔요? 하고 반문할 적에 나를 쓱맥으로 하루? 라고 격렬하게 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살짝 분한 빛이 눈에 비치며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본다. 나는 괘씸하다는 듯이 흘겨보며 그러면 그건 모를까? 오늘날까지 잘 참아오더니 이제는 점점 기색이 달라지는걸. 물론 그럴만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내 가슴에는 지낸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얼른 나타난다. 6년 전에, 그때 나는 16세이고 처는 18세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이 되어 지식에 목마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마시려고 표연히 집을 떠났었다. 광풍에 나붓기는 버들련 모양으로 오늘은 진화,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씬 마셔보지도 못하고 반 겉어충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내게 시집 올 때에는 방글방글 피려는 꽃봉오리 같던 아내가 어느 결에 이우러 가는 꽃처럼 두 뺨에 선연한 빛이 스러지고 이마에는 벌써 두어금 가는 줄이 그리었다. 처가 덕으로 집간도 장만하고 세간도 얻어 우리는 소위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내었지만은 한 푼 나는 데 없는 살림이라 한 달 가고 두 달 갈수록 점점 곤란해질 따름이었다. 나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연케 몰랐었다. 그래도 때때로 만난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과히 추하지 아니함은 전혀 아내의 힘이었다. 전들 무슨 벌이가 있으리요. 부끄럼을 무릅쓰고 친가에 가서 눈치를 보아가며 구차한 소리를 하여가지고 얻어온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이지. 장구한 세월에 어찌 늘 그럴 수가 있으랴. 말경에는 아내가 가져온 세간과 의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잡히고 파는 것도 나는 아른 채도 아니하였다. 그가 애를 쓰며 퉁명스러운 옆집 할멈에게 돈푼을 주고 시켰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나의 성공만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빌고 있었다. 어느 때에는 내가 무엇을 짓다가 마음에 맞지 아니하며 쓰던 것을 집어던지고 화를 낼 적에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셔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장래에 잘 될 근본이하여. 하고
그는 스스로 흥분되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한 적도 있었다. 내가 외국으로 돌아다닐 때 소위 신풍조에 떠 까닭없이 구식 여자가 싫었었다. 그래서 나의 일찍이 장가든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어떤 남학생과 어떤 여학생이 서로 연애를 주고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공연히 가슴이 뛰놀며 부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낯살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겪어보니 의외의 그에게 따뜻한 맛과 순결한 맛을 발견하였다. 그의 사랑이야말로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 사랑이었다. 이런 줄을 점점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스러웠으랴. 밤이 깊도록 다듬이를 하다가 그만 옷 입은 채로 쓰러져 고나게 자는 그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하고 감격이 극하여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다. 내가 아다시피 내가 별로 천품은 없으나 어쨌든 무슨 저작가로 몸을 세워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에 전력을 바치었다. 물론 아직 남에게 인정될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자연 일상생활이 마료하게 되었다. 이런 곤란에 그는 근 2년 견디어 왔건만은 나의 하는 일은 오히려 아무 보람이 없고 방 안에 놓였던 세간이 줄어가고 장롱에 찼던 옷이 거의 다 없어졌을 뿐이다. 그 결과 그다지 견딜성 있던 저도 요사이 와서는 때때로 쓸데없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 손잡이를 잡고 마루 끝에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기도 하며 바느질을 하다가 말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멍멍이 앉아있기도 하였다. 창경으로 비추는 어스름한 햇빛에 나는 흔히 그의 눈물 머금은 근심 있는 눈을 발견하였다. 이럴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들며 일 없이 마누라! 하고 부르면 그는 몸을 흠칫하고 고개를 저리로 돌리어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네? 하고 울음에 떨리는 가는 대답을 한다. 나는 등에 찬물을 끼얹는 듯 몸이 으쓱해지며 처량한 생각이 싸늘하게 가슴에 흘렀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비하기 쉬운 마음이 더욱 심해지며 내가 무자격한 탓이다 하고 스스로 멸시를 하고 나니 더욱 견딜 수 없다. 그럴 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그래도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며 계집이란 할 수 없어 혼자 이런 불평을 중얼거리었다. 환등 모양으로 하나씩 둘씩 이런 일이 가슴에 나타나니 무엇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어졌다. 나의 유일의 신앙자이고 위로자이던 저까지 이제는 나를 안이 믿게 되고 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네가 6년 동안 내 살을 깎고 점이었구나, 이 원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불같던 사랑까지 열버져 가는 것 같았다.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나는 감상적으로 허둥허둥하며 낸들 마누라를 고생시키고 싶어 시켰겠어. 비단 옷도 해주고 싶고 좋은 양산도 사주고 싶어요. 그렇길래 왼종일 쉬지 않고 공부를 아니하오. 남 보기에는 펀펀히 노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본들 모른단 말이오. 나는 점점 강한 가면을 벗고 약한 진상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가소로운 변명까지 하였다. 웬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소하고 모욕하여도 상관없지만은 마누라까지 나를 안이 믿어주면 어찌한단 말이오. 내 말에 스스로 자극이 되어 마침내 길이 탄식을 하고 그만 쓰러졌다.
이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아마 하염없이 입술만 물어뜯고 있던 아내가 호련 여보! 울음소리를 떨면서 무너지듯이 내 얼굴 위에 쓰러진다. 용서! 하고는 북받쳐 나오는 울음에 말이 막히고 불덩이 같은 두 뺨이 내 얼굴을 누르며 흑흑 느끼어 운다. 그의 두 눈물로부터 새암 솟듯 하는 눈이, 그의 두 눈으로부터 샘솟듯 하는 눈물이 제 뺨과 내 뺨 사이를 따뜻하게 젖어 퍼진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뒤숭숭하던 생각이 다 이 뜨거운 눈물에 봄는 슬듯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 있다가 우리는 눈물을 씻었다. 내 속이 얼만큼 시원한 듯 하였다. 용서하여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참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는 눈물에 부어오른 눈껍질을 아픈 듯이 끔적거린다. 암만 구차하기로니 실증이야 날까요? 나도 한 번 먹은 마음이 있는데. 가만가만히 변명을 하는 아내의 눈물 흔적이 어릉어릉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겨우 심신이 가든하였다.